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세미나 주제로 선정한 논문의 제목은 Unimproved Multi-Objective Evolutionary Algorithm Based on Decomposition for Solving the Entrant Hybrid Flow Sharp Scheduling Problem with Batch Processing Machine이라는 논문입니다. CI 저널에 22년도에 투고가 되었고 키워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Reentrant Hybrid Flow Sharp Scheduling, Batch Processing Machine, Energy Efficient Scheduling, Limited Buffer, 그리고 Improved Multi-Objective Evolutionary Algorithm이 되겠습니다. 인트로 먼저 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실제 이 콜드 드라운 심리스 스틸 파이프라고 하는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파이프 생산 환경을 스케줄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발 공정이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처럼 이 스틸을 다이를 통해서 인장력으로 당겨서 좀 원하는 형상과 치수를 만드는 공정으로 파이프나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데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공정의 특성상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림에서처럼 다이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다이를 한 번만 딱 통과시켜서 원하는 사이즈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스틸과 다이 관점에서 스틸이 다이를 여러 번 통과하게 되는데 이를 작업의 재진입으로 정의를 하고 영어로 리엔트란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스틸을 다이에 넣기 전에 어닐링 공정이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어닐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실 그 SA 알고리즘의 모티브가 되는 공정으로 이 스틸에 열을 가하고 천천히 냉각하는 열 처리 공정인데 이때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이프를 가열로에 쌓아놓고 동시에 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배치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하는 배치 프로세싱 머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그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고려한 수리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MOEAD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선행된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두 가지 목적 함수를 모두 고려하는 밸런스드 디코딩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개의 스테이지 중에 콜드 드라운, 냉간 인발 스테이지에서 머신을 선택하기 위한 그리디 셀렉션 스테이지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배칭을 하는 전략 그리고 사이즈가 제한된 버퍼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메인 기여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형태의 문제에서 리엔트란트 성질과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제한된 버퍼 사이즈까지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점이 본 연구가 기존에 선행되었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디스크립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소개드렸던 그 스틸 파이프를 생산하는 환경을 리엔트란트 하이브리드 플로우 샵 스케줄링 프로블럼 with 배치 프로세싱 머신 RHFSP BPM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이 그 이 문제 상황을 시각화해 놓은 그림인데 보시면 이렇게 엑시드 피클링 단계부터 어닐링 단계까지 각각의 스테이지가 존재하게 되고 각 스테이지 안에는 패러럴한 머신들이 패러럴 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프로그램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각 스테이지에서 순서를 모두 결정해줘야 하는 노 퍼뮤테이션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들은 디스크릿 프로세싱 스테이지와 배치 프로세싱 스테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앞쪽에 위치한 디스크릿 프로세싱 스테이지는 한 대의 머신이 한 개의 작업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치 프로세싱 스테이지에서는 머신이 작업들을 배치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한 배치를 구성하는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세팅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냉간 인발 공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 번으로 어닐링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배치를 구성하는 모든 작업들이 콜드 드라운 공정을 동시에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콜드 드라운 공정을 완료한 작업들을 버퍼에다가 보관했다가 한 배치가 완성이 되면 배치 단위로 어닐링 머신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 버퍼의 사이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엔트란스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작업의 재진입을 루프 단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프마다 작업의 순서는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배치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루프마다 작업의 순서와 배칭 단위를 다르게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총 9가지 정도로 가정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릴리즈 타임은 없고요. 작업이 한 번 시작하면 그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 프로세싱 루트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고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라 함은 각 스테이지의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스테이지 간에 스킵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동 시간과 셋업 타임은 가공 시간, 프로세싱 타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버퍼 사이즈와 캐파는 알려져 있는 상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은 첫 번째 배치가 도착했을 때 머신이 켜지고 마지막 배치가 떠날 때 머신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프로세싱 파워, 아이들 파워는 알려져 있는 상수이며 에너지 소비량은 이 기계가 작동하는 시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배치 프로세싱 머신 이전에 버퍼에 작업을 보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버퍼의 사이즈가 제한된 환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버퍼가 가득 차지 않았을 때만 작업이 그 버퍼에서 대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아홉 번째는 디스크릿 프로세싱 머신의 버퍼 사이즈는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프리모델을 보기 이전에 노테이션 중에서 결정 변수를 먼저 같이 보시면 결국 이 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이 작업을 어떤 순서로 집어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작업들의 각 오퍼레이션을 어떤 기계에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배치 프로세싱 머신 이전에 작업들을 어떻게 배치로 묶을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이 결정 변수에 나와 있는 X, Y, R 디시전 베리어블이 각각의 1, 2, 3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결정 변수인 B, I, J, R, K, T는 뒤쪽에서 제약식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릭스팬과 에너지 소비량을 동시에 같이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로 제약식 1번부터 3번은 목적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제약식 4번은 한 작업의 두 오퍼레이션에 대한 순서를 제약하고 제약식 5번은 루프 간의 순서를 제약하게 됩니다. 제약식 6번을 통해서 각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하나의 기계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7번 제약식을 통해서는 한 머신에서 두 개의 작업이 서로 오버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고 8번 제약식에서는 한 배치를 구성하는 작업의 수가 그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캐파를 초과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번 제약식은 이전 배치를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번 배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10번 제약식 좌변에 소개드렸던 그 세 번째 디시전 베리어블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디시전 베리어블 B, I, J, R, K, T는 타임 인터벌 A, I, J, R, K, B 그리고 S, K, B 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타임 인터벌 안에서
오퍼레이션 OIJR이 머신 MJK에 위치하게 되면 1이 되는 이진 변수입니다. 여기서 이 AIJRKB는 배치 B의 작업들이 배칭 프로세싱 머신에 도착하는 시점이 되는데 지금 이 간트 차트의 일부를 제가 뜯어왔는데 이 두 개의 머신이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가장 위에 있는 요 머신이 세 번째 스테이지, 즉 마지막 스테이지 배칭 프로세싱 머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 오퍼레이션, 즉 이 잡 3의 두 번째 오퍼레이션과 잡 2의 두 번째 오퍼레이션이 완료된 이 시점에 잡 2와 잡 3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배칭 프로세싱 머신이 잡 1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작업은 버퍼에 보관되게 됩니다. 이때 이 버퍼에 보관되어 있는 총 작업 수가 버퍼의 사이즈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오퍼레이션의 완료 시간을 정의하고 있고 12번과 13번은 각각 배치 관점에서 완료 시간과 시작 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치의 시작 시간은 해당 배치를 구성하는 작업들 중 가장 늦게 도착한 작업의 도착 시간으로 정의가 되고, 배치의 완료 시간은 해당 배치의 오퍼레이션 중 완료 시간이 가장 큰, 즉 가장 늦게 끝나는 작업의 완료 시간이 해당 배치의 완료 시간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15번, 16번 제약식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게 되고 17번부터 20번까지는 결정 변수의 범위를 정의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리 모델을 제안을 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그 Improved MOEAD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알고리즘은 2주 전에 서연이가 세미나에서 소개해줬던 그 알고리즘과 큰 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가지는 차별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초기화 단계에서는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들 그리고 포퓰레이션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비집의 정렬, 논 도미네이티드 솔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서현이가 세미나에서 그 이제 다중 목적 최적화 문제에서 이 솔루션들의 도미네이트 관계를 잘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 제가 저번 여름방학 때 비집의 정렬을 소개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비집의 정렬이라 함은 이 소개되었던 NP와 파레토 프론트 레벨을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 프론트 레벨이 가장 낮은 샘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이 비집의 정렬의 결과를 시각화한 그 그림인데, 가장 앞에 있는, 즉 랭크가 1인 프론트 레벨이 1인 솔루션들의 집합이 파레토 프론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비집의 정렬을 통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선택해서 Initial Best Solution Set, 즉 베스트 P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스테이지에서는 이 각각의 하위 문제들의 가중치 벡터를 할당을 하게 되고 자식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로컬 서치 및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각 서브 프로그램에 어떻게 가중치 벡터를 할당하냐에 따라서 각 스텝에서 어떤 하위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뭐 적합도를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초기 가중치 벡터를 잘 결정하는 것이 알고리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왼쪽에 위치한 플로우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이 이후의 알고리즘에서 웨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초기에 설정한 이니셜 웨이트 벡터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적어왔던 2007년도 논문이 거의 인용수가 10,000회 정도에 도달할 만큼 이 MOEAD 알고리즘을 거의 처음 제안한 논문이라고 하던데, 이 논문을 인용해서 알고리즘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서현이가 소개했던 그 논문도 똑같은 논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치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자식을 생성해서 크로스오버 앤 뮤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로컬 서치 후에 더 좋은 솔루션 셋이 더 좋은 솔루션 셋을 찾는다면 그 솔루션 셋을 베스트 솔루션 셋으로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최대 반복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한 후에 파레토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조금 개선한 차별점이 되는 부분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인코딩 방법으로는 이중 염색체 인코딩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과 오퍼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염색체, 그리고 오퍼레이션과 머신에 대한 염색체, 이렇게 위아래에 두 염색체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되고, 플로우샵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4가 잡 4의 첫 번째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4가 잡 4의 두 번째 오퍼레이션, 즉 스테이지 2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4가 잡 4의 세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작업이 5개 있고 세 가지 스테이지를 거쳐서 한 작업이 오퍼레이션 3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오퍼레이션 머신 크로모솜을 통해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3이 의미하는 바는 잡 2의 세 번째 오퍼레이션은 머신 3에 할당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디코딩 메소드인데,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 함수, 즉 make span과 에너지 컨섬션을 함께 미니마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 함수들을 모두 고려하는 디코딩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디코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 그 버퍼의 사이즈, 그리고 배칭 프로세싱 머신에 대한 제약,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냉간 인발 머신을 선택하는 그리디 셀렉션 전략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디코딩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퍼 사이즈에 대한 제약입니다. 소개를 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스테이지, 즉 어닐링 스테이지에서의 배치 프로세싱 머신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에 도착했을 때 버퍼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오른쪽 왼쪽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 머신 1, 2, 3이 첫 번째 스테이지, 머신 4, 5가 두 번째 스테이지, 머신 6이 세 번째 스테이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작업, 즉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인데요. 잡 2와 잡 3이 끝났는데 이때 만약에 버퍼가 어떠한 이유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잡 2와 잡 3을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이 이 해당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이 두 오퍼레이션의 완료 시간을 딜레이 해줘야 이 잡 2와 잡 3이 두 번째 오퍼레이션을 완료한 이후에 버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 번째 스테이지로 들어가서 배치 프로세싱 머신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퍼가 여유 있는지 없는지, 버퍼에 여유가 없다면 그 이전 선행된 오퍼레이션의 딜레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들을 함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냉간 인발 머신을 선택하기 위한 그리드 셀렉션 전략입니다. 이 냉간 인발 공정에서는 이 두 개의 인접한 붙어 있는 작업들의 소요되는 인장력의 차이가 뭐 예를 들어 1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작업을 처리하는 데 셋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인장력의 차이가 10%보다 작은 작업을 하나의 패밀리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머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해당 오퍼레이션이 더 빨리 완료되는 머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을 할당할 때 앞, 뒤에 할당되어 있는 작업들이 같은 패밀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 완료 시간과 패밀리의 개수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 M 타임과 S를 계산한 후에 다시 한번 비집의 정렬, 논 도미네이티드 솔팅을 거쳐서 가장 좋은 머신에 할당하겠다라는 컨셉이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리디 셀렉션 스트레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배치 프로세싱 머신에 대한 제약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마지막 스테이지인 배치 프로세싱 스테이지에서는 이 프로세싱 타임이 비슷한 작업들끼리 배치로 묶어서 기계에 집어 넣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with constraint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싱 타임이 비슷한 작업들끼리 배치로 묶은 경우이고 without constraint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메이크스팬 관점에서도 이 왼쪽의 경우 이 제약식을 고려한 경우가 더 좋은 솔루션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소비량 관점에서 또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로 묶을 때 서로 공정 시간이 비슷한 작업들끼리 하나의 배치로 묶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밸런스드 디코딩 메소드에 대한 수도 코드를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플로우 차트에서는 앞서 소개드렸던 그 세 가지의 전략과 제약식을 고려해서 디코딩을 하겠다라는 것을 플로우 차트 형태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염색체에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어떤 오퍼레이션과 스테이지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할당할 기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선택할 때는 만약 그 스테이지가 냉간 인발 콜드 드라운 스테이지다 라고 한다면 소개드렸던 그 그리디 셀렉션 스테이지를 채택하게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디폴트 머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디폴트 머신이라고 하면 아까 소개드렸던 그 머신과 오퍼레이션에 대한 크로모솜을 통해서 어떤 머신에 할당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소개드렸던 그 그리디 셀렉션 스위치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과 스테이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할당할 머신을 결정했다면 머신 타임 매트릭스, 즉 간트 차트 위에 이 유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디코딩하면서 한 칸 한 칸씩 채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유전자를 인서트 할 수 있는 위치를 매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머신 타임 매트릭스에서 위치라고 한다면 간트 차트에서 각각의 작업들이 시작되는 시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위치의 간격이라고 한다면 간트 차트 상에서 두 작업들이 각각 시작되는 그 시점의 차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위치의 간격이 공정 시간보다 더 긴 경우에 할당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해당 위치에 이미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작업을 할당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스테이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 스테이지는 제가 배치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위치에 오퍼레이션이 이미 할당이 되어 있더라도 그 똑같은 위치에 오퍼레이션을 할당할 수가 있고 한 위치에 두 개 이상의 오퍼레이션이 할당되어 있는 상황은
한 배치로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퍼레이션이 배치 프로세싱 오퍼레이션인지 또 현재 배치에 여유가 있는지 이 오퍼레이션을 할당할 또 다른 배치는 없는지를 체킹한 후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그 위치에 할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부분에서 앞서 소개드렸던 그 배치 프로세싱 머신에 대한 제약이 고려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만약 버퍼가 가득 찼다면 이전 선행된 오퍼레이션의 딜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딜레이 시킨 후에 할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버퍼가 가득 찼는지 여부를 체킹한 후에 버퍼가 가득 찼는데 선행 오퍼레이션을 딜레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단계로 돌아가서 그 다음번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딜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오퍼레이션을 딜레이한 후에 그 위치에 오퍼레이션을 할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소개드렸던 그 리미티드 버퍼 사이즈에 대한 제약이 고려되게 됩니다. 이후에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과정에서는 크로스오버에서는 랜덤으로 두 위치를 선택해서 세 번째 위치와 여덟 번째 위치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위치 사이의 유전자들을 서로 교체해서 그 오프스프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플로우샵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대한 크로모솜이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 단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잡 5의 경우처럼 총 4번 등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한 후에 기존의 오퍼레이션 수보다 더 많이 나타난 작업 또는 기존의 오퍼레이션 수보다 더 적게 나타난 작업들을 확인한 후에 두 개의 작업에 대한 유전자를 랜덤으로 하나 선택해서 서로 맞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리걸라이제이션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뮤테이션에서는 랜덤으로 두 작업을 선택하고요. 그 작업의 오퍼레이션들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뮤테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컬 서치 스텝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오프스프링 객체를 디코딩을 한 후에 각각의 작업에 대한 컴플리션 타임, 완료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완료 시간이 가장 작은 작업과 가장 큰 작업의 인덱스를 서로 맞교환을 해서 새로운 오프스프링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오프스프링 객체와 기존의 오프스프링 객체의 적합도를 비교한 후에 개선되었을 경우에만 이제 솔루션셋을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반복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호모지니제이션 이슈가 심각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솔루션의 적합도를 고려했을 때 그 적합도가 비슷한 경우에 이 두 솔루션을 비슷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서로 비슷한 솔루션의 수가 스레숄드에 도달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웃 객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랜덤으로 생성된 초기화를 그 비슷한 솔루션들로 대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인스턴스는 이제 세 가지의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10개의 작업과 5개 오퍼레이션 그리고 두 번의 루프 15개의 작업과 5개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두 번의 루프 마지막으로 10개의 작업과 10개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한 번의 루프를 도는 3개의 그룹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 각 그룹마다 또 5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총 15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했고 어, 머신의 수,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 그리고 인장력, 배치 프로세싱 타임의 캐파, 그리고 프로세싱 파워는 각각 이 균일 분포를 따르게끔 데이터를 생성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파라미터 세팅 과정에서는 이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다중 목적 최적화 함수로
맥스팬과 에너지 컨섬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목적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다 보니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경우가 더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선행연구 21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이 comprehensive value라는 컨셉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mprehensive value라 함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렇게 5개의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인스턴스에서 메이크스팬의 값과 에너지 컨섬션의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인스턴스에 대한 평균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목적 함수에 대해서 해당 식을 활용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목적 함수에 대한 정규화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정규화 값들을 모두 서멘션한 값이 컴프리헨시브 밸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아래 표에 그 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t부터 ps까지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 파라미터의 페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번 로우를 보시게 되면 t가 0.1, pc가 0.7, pr이 0.1, ps가 0.2일 때의 컴프리헨시브 밸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니마이즈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프리헨시브 밸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로우 밑에 k는 이 파라미터의 수준에 대한 평균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K가 1, K1이라는 것은 이 T, 파라미터 T의 첫 번째 수준에 대한 comprehensive value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네모 박스의 값들을 평균으로 표현한 게 K1이고 K2는 마찬가지로 T의 두 번째 수준인 T가 0.15일 때의 comprehensive value의 평균값 마지막으로 K3는 T가 세 번째 수준, 즉 T가 0.2일 때의 comprehensive value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해서 comprehensive value가 K값이 가장 낮은 수준인 K3, 즉 T가 0.2일 때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PC부터 PS까지 같은 스텝을 거쳐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릴 텐데,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디코딩 메소드는 이제 세 가지의 메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밸런스 디코딩 스트레치와 그 안에, 죄송합니다. 이 디코딩 메소드와 별개로 그리디 셀렉션 스트레치와 로컬 서치 스트레치 그리고 밸런스드 디코딩 메소드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란색 원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메소드와 전략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익스팬과 에너지 컨섬션 관점에서 앞서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그래프 상에서 이 원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론트 레벨이 낮다, 파레토 프론트에 가깝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림에서 모두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략들을 포함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버퍼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버퍼 사이즈를 총 5레벨로 구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부터 5번째로 버퍼의 사이즈가 무한한 경우까지 총 5개의 레벨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고 이때는 10개의 작업, 5개의 오퍼레이션, 2번의 루프를 도는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총 10번의 반복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가장 왼쪽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이스 1과 비교했을 때 케이스 2부터 5까지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버퍼가 없는 경우보다 버퍼를 도입한 경우에 두 가지 목적 함수 관점에서 더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대부분의 제조 환경에서는 버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
실제 제조 환경에서 버퍼 사이즈 결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맥스팬 관점에서의 각각의 케이스들의 그 10번 반복에 대한 박스플랫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세하게이지만 이 케이스 4, 즉 이 보시면 이 버퍼 사이즈가 B일 때, 즉, 이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캐파와 동일하게끔 버퍼 사이즈를 결정했을 때, 메이크스팬 관점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조 환경에서 버퍼 사이즈를 결정할 때,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캐파까지 버퍼 사이즈를 증가시킨다면, 뭐, 메이크스팬 관점에서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배칭 컨스트레인트 관점에서도 이 제약을 포함시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실험에서는 메이크스팬보다는 특히나 에너지 소비량 관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배치 프로세싱 머신이 일반적인 머신들에 비해서 이제 디폴트적인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의 인덱스 HV, GD, SP 인덱스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비교군은 선행되었던 연구들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MODE부터 MLPGA까지 이 세 가지의 컬럼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진하게 볼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능이 가장 우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할 때에도 소개드렸던 그 컴프리헨시브 밸류를 통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 두 가지 목적 함수를 모두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컴프리헨시브 밸류 관점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어,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선행된 연구들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냉간 인발 스틸 파이프 생산 환경을 어, 리엔트란트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프로블럼 with 배치 프로세싱 머신 프로블럼으로 모델링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OEAD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세 가지의 메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각각은 그리디 셀렉션, 그리고 로컬 서치, 밸런스드 디코딩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전략의 성능 또한 입증했으며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도 선행되었던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서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퓨처워크로는 실제 제조 환경에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릴리스 타임이나 머신 일라이어빌리티와 같은 제약식들을 고려하는 게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다양한 배치 프로세싱 머신의 타입을 고려하는 것도 저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빙 메소드 관점에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전략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본 논문이 가지는 첫 번째 장점으로는 실제 생산 환경을 모델링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생산 환경 안에서 리엔트런트 작업의 재진입과 배치 프로세싱 머신을 함께 고려했고 그 안에서 리미티드 사이즈 버퍼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했을 때 본 논문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성능 관점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라는 것 또한 본 논문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뭐 제가 이제 임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초기 가중치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뭐 적합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고, 이제 알고리즘 스텝에서 표현되었던 뭐 이제 솔루션들의 중복 비율, 그러니까 비슷한 솔루션의 개수를 뭐 어떻게 카운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었고, 뭐 어떤 부분들을 인용했다라는 언급도 없어서 이제 뭐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로는 애매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배치 프로세싱 머신에 대한 제약 중에 비슷한 공정 시간이 비슷한 작업들끼리 배치로 묶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클로저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상대적이고 애매한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또 디코딩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미 할당되어 있는 작업들만 고려하기 때문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작업 중에 이제 지금 할당해야 하는 작업과 공정 시간이 매우 유사한 작업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가깝다라는 걸 정의할 건지를 좀 잘 설명을 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수리 모델을 제안했지만 이 수리 모델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최적화를 도출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최적화에 가까운 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 수 없다는 점이 뭐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